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의 손병건 주무관입니다. 지금 앞에 세 분이 토론을 너무 잘해주시고 훌륭한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이 더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세 분은 정말 훌륭해서 섭외되신 것 같고 저는 그 담당자라서 아마 섭외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갑질 신고 처리 그 앞에서는 이제 뭐 상호 존중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일단 제도적인 부분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2022년도에 어떻게 좀 했는지 그리고 이제 향후 상호 존중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지금 저희가 처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좀 잘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 작년에 경기도 의회 개선 요구 사항으로 행감 때 경기도 의회에서 갑질 신고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신고 처리 절차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갑질 신고 처리 절차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그와 맞춰서 이제 계속적으로 연재돼서 좀 나오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명하는 데도 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갑질 처리 기준 절차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올해 초에 그 법률이 개정이 되거나 신설되지는 않았는데 법률이 국회에서 되지 않은 대신에 행정부에서 처리 절차에 대한 그 징계 기준이 좀 신설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절차들을 진행된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요. 2022년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이 각각 신고센터가 각각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에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노사협력과에 있던 신고센터가 저희 쪽으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3월 달과 4월 달에 이제 여러 의견들을 받고 TF 의견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4월 달에 이제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 예방 추진 방안에 대한 부분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사전 예방과 신고 처분, 그리고 보호 지원, 그리고 상호 존중을 통한 배려와 존중의 상호 존중 문화 확산에 대한 부분을 총망라해서 기본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TF와 이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2022년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갑질 업무 처리 가이드북을 총 개정을 해서 전체 개정을 해서 발간을 해서 아마 이제 학교까지 저희가 다 이제 파일로 배부가 됐고요. 2022년 9월 26일에는 저희가 이제 시도교육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갑질에 대한 부분을 개정을 해서 뒷부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넘기시면 이제 저희가 그 신고 처리 절차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까 이제 앞에서도 이제 그 발제자분이라든지 토론자분이 설명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실 텐데 갑질 행위가 발생이 되면 이제 신고센터로 이제 신고를 하고요. 이제 저희한테 상담을 먼저 하시고 신고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관 내에서 행동강령 책임감 교감 선생님으로 계신 분이 행동강령 책임감께서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 가장 좋기는 한데 대부분의 갑질 가해자분이 사실 행동강령 책임관이신 경우가 많아서 사실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법령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행동강령 책임관이 가해자가 됐을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한테 상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 기관 내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내 상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들어올 텐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갑질신고센터에서 먼저 이제 신고자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이제 단순히 조정을 원하시는 건지, 하해를 원하시거나 재발 방지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식 조사를 원하시는 건지 물어봐서 본인은 이제 그냥 화해를 받고 그냥 사과를 받고 싶다로 끝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중재를 해드리는 거고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 조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종결 각하 사유가 있는데요. 각하 사유는 이제 본인이 취하하거나 피신고자가 불특정됐거나 아니면 갑질 신고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각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던 부분이 이제 1차 부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의견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이제 그 조사자 의견이라든지 신고자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감사부서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고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고민을 하다 이제 불이익 처우랑 이익 처우 추구형으로 그 신고 내용을 나누어서 1차 부서에서 무조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익 추구형일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부서에서 조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갑질이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 종결을 하지만 갑질에 대한 뭐 이렇게 판단이 어렵거나 아니면 갑질이 될 수도 있다는 조금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부서로 넘겨라. 감사부서에서 행정처분이나 그러니까 행정지도나 컨설팅 등은 1차 부서에서 할 수 있어요. 1차 부서에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행정처분까지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행정 1차 부서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2차 부서에 넘겨서 감사 영역에서 감사를 다루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처분과 징계 모두 감사부서로 넘길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좀 바꿨고, 이제 갑질이 해당된다면 당연히 이제 행정지도 컨설팅, 처분, 징계가 가능을 하고요. 갑질의 사안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그 공무원법이라 성실의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 품위 유지의 의무라든지 이런 게 위반될 경우에는 꼭 갑질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부 종결하는 게 아니고요. 갑질 미해당이더라도 지도, 처분, 징계까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뭐 성사안인 경우에는 이제 갑질이 아니다라고 종결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성사안에 대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갑질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이제 뭐 동료 교사나 동료 주무관인데 선배 주무관한테 갑질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선배 주무관이 욕설을 했다. 당연히 이제 갑질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품위 유지가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징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갑질이 아니더라도 내부 종결되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분, 징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에 2차 가해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별도로 다른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저희가 이제 가이드북 안내할 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저희가 좀 이렇게 주기술을 했는데요. 주요 개선 사항을 보시면 먼저 이제 감사부서의 역할 제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 추구형이랑 불이익 처우형으로 그 유형을 나누어서 이익 추구형이거나 이익 추구형이 포함된 혼합된 유형일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사 영역에서 다루도록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 추구형 신고 사례를 보시면 이제 학교장이 뭐 행정직원의 의사에 반해서 수개월 동안 뭐 다과 준비를 지시했다든지 본인이 먹을 다과를 지시했다든지 학생용 우유를 음용하거나 사이버 직무 수강을 대리응시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이 이제 이익 추구형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장이 뭐 교직원 학교장의 자녀가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서 홍보하면서 다니도록 강요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익 추구형에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익 처우형에 해당되는 부분은 업무적이거나 또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 그리고 이제 뭐 폭언, 폭행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사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던 신고 사례가 다 갑질로 인정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이 맞는지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갑질이 이 부분이 소명이 됐으면 갑질이 미해당이 된 경우도 있고 갑질이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된다 그래서 본인이 무조건 갑질이다라고 판단하실 거는 아니고요. 이 신고 사례들이 이렇게 있을 때 처리를 이제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부분을 이제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 밑에 이제 여기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부서에서 조사했을 때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 행정부서 장학사님들이 조사를 할 때 장학사님들이 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해주셨는데 1차 부서가 꼭 장학사라는 법은 없어요. 1차 부서가 장학사 부서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관련 부서가 이제 그 주무관님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좀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그냥 내부 종결하지 않겠냐라는 사안이 이제 계속 의견이 들어와서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부서에서 감사부서로 바로 넘겨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은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저희가 이제 갑질 신고 처리 관리 체계를 일원화했다는 부분인데요. 이제 교육지원청 갑질 신고 처리 관리 전담 직원을 지정을 해서 내 사건이 아니면 내 신고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여기저기 전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지원청, 내가 학교면 교육지원청에 감사부서에 전화를 하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게끔 전담 직원을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 내용 자체를 감사부서에서 모두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처리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그 신고 내용이 외부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외부 기관에 안내를 할 때 일원화해서 안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자 편의 사항을 개선한 부분인데요. 익명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제보의 형태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신고 내용에 대해서 조사는 진행을 하지만 그 신고 내용 결과를 회신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신문고나 이제 본인이 이제 누군지 밝히고 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답변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만 제보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제 이러한 갑질 익명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감찰 자료로만 활용을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신을 해주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다고 이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진행 절차에 대한 부분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본인의 신고 내용이 그 신고 게시판 밑에 답글 형식으로 접수가 완료되고 어느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고 조사가 완료되면 어느 기관에서 조사가 완료됐으니 문의사항은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정확하게 안내는 받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익명 신고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신고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되고 갑질이 해당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 내용 보완 요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익명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하고 나면 신고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신고 내용에 대한 이제 2차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뭐 문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의 특성상 이제 많이 이제 흥분한 상태에서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읽었을 때 두서없는 글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고 주어가 빠지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증거 자료가 없을 경우에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바로 내부 종결됐던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바로 내부 종결하지 않고 댓글 형식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보완 요청하거나 그 조사자가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습득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개선을 했고 실명 신고의 경우에도 국민신문고로 이제 접수가 되면 답글을 저희가 이제 드리는데 답글 내용이 정말 이제 지역청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제 그 갑질 해당 사유, 갑질이 미해당되고 미해당 사유에 대한 부분도 한두 줄 이렇게 딱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또 2차 민원이 또 발생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갑질 가이드북 개선을 할 때 답변 메뉴 답변 표준안을 개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갑질 판단 근거라든지 그리고 갑질이 판단이 되지 않았다면 왜 판단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피해자 보호 대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답변 표준안을 만들어서 이 식으로 답변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실명 대리 신고가 있는데요. 이제 익명 신고의 경우에도 자기는 이제 내 신분이 노출될 것을 이제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공무원 행동강령 등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해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저희가 비실명 대리 신고를 받는 것을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법령의 위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비실명 대리 신고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갑질에 대한 부분도 이제 법령 등 위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 신고 받을 수 있도록 요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이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도 개선을 좀 하였는데요. 민원 처리 내실화 부분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청마다 조사 부서가 이제
돼 있으면 조사 부서에 대한 이제 그 조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요 조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체크리스트를 마련해가지고 조사자들이 이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갑질 판단이 이제 그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서 사전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전 심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심의회 자체가 의결기구일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뭐 명백한 이제 저희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결기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참 저희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지역청에서 조사를 할 때 내부적으로 협의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들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사자가 단독 판단을 하지 않고 관련 부서의 협의체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갑질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그 심의기구까지는 아니고 자문 형식의 그런 협의체를 만들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을 좀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만 조금 간단히 시간 관계가 너무 네, 저희 알겠습니다. 되니까 네, 좀 요약해가지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처리 결과 보고 의무화 부분은 이제 저희 그 상부기관에 보고해서 저희가 이제 피드백할 수 있게끔 조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질행위 처분 강화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처분 기준이 강화가 돼서요. 이제 뒤에 보시면 참고 자료에 저희가 이제 요 내용들을 명시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 갑질 가이드북에 안내가 됐고 저희 처분 기준에도 반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선된 내용 중에 경기도교육청 행동강령이 개정이 됐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그 갑질에 대한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고요. 거기에 버금가서 이제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한 지시, 요구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명을 하면 따르지 아니할 권리까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신설을 해서 미행하는 그 규정, 근거 규정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지금 보호대책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보호대책 부분도 이번에 9월달에 마련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갑질로 판단이 된 경우에 이제 내부적인 심리기관에만 기존에는 의탁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개선된 사안에는 갑질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뭐 분리조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부의 심리 그 치료기관에 직접 치료받고 그리고 본인이 다니는 뭐 3종 정신의학과라든지 이런 병원에서 치료 그 받은 그 사안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까지 마련을 해서 저희가 이번 개선 사항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이제 가이드북 만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해가지고 교육 지원청마다 다르지 않게 판단할 수 있게끔 기준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갑질 예방 교육이라든지 상호 존중, 문화 존성을 위해서 앞에 조현희 주무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다양하게 가이드북이라든지 그리고 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매체 동영상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이제 그 자료들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 그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